지금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맞이 더불어민주당 농업, 농어촌, 먹거리 분야 경북 정책 제안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토론회는 12월 3일 충남을 시작으로 오늘 우리가 5번째로 이제 시도 단위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앞에 현수막처럼 경북 농정을 농하다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한자를 잘 모르지만은 저 롱자가 놀리다, 뭐 놀려 먹다 이런 이제 희롱한다 이럴 때 롱자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격식에 맞는 전문가 중심의 딱딱한 토론회가 아니고 현장의 농민들의 좀 살아있는 생생한 토론을 좀 자유롭게 할 때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저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요. 그럼 먼저 우리 이원택 위원장님께 축사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고요. 또 경상북도 협력의원단의 협력의원입니다. 저는 상주 민경이 제가 이제 협력의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으로서 농업 정책과 관련된 정책 현안, 또 추진 과제, 또 이것을 반영한 어떤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농업의 어떤 비전과 정책 과제, 또 우리 당의 이재명 후보가 가야 할 농업의 정책 방향과 내용들을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본부와 같이 정리해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해주시는 말씀들 저희가 잘 정리해서 정말 살아있는 정책으로 또 농업인들한테 돌아오는 정책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늘 현장 속에서 이제 농업하고 영농하시는 농민들, 또 그 곁에서 함께하고 있는 지도자님들 일심 단결해서 대한민국 농업이 정말 제대로 된 농업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 듣고 대한민국 농업 정책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우리 한계순 위원장님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쪽 지역에서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황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보니까 포항에서도 올라오시고 또 의성에서도 올라오시고 경북 맨 북단에 있는 최고 꼭대기인데요. 참 명방인데 갑자기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저희가 중심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되는가요? 예. 이건 우리 지역에서 또 성상일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이원택 또 노인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아마 지역으로서는 참 의미 있는 행사일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게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꿈을 파는 삶이다, 정치인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우리 지역에서 정말 힘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그 꿈과 희망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게 이게 정말 더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지역이 좀 심하지 않느냐, 낙후되어 가고 있는 바로 그 현상을 꿈과 희망이 없어지는 것에서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작지가 않는데 이 농업이 좀 무언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 지금 우리 시기에 전환하지 않으면 다음 시기에 어떤 대안을 수사내가
뭐 새로운 발걸음을 하거나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농업이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농장을 마음껏 기원하시고 저기에서 꿈을 만들고 희망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가야 할지 그 길을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그 꿈을 받아서 열심히 타고 다니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뭐 사실 다 아시는 일이죠. 정말 힘든 곳이긴 한데 그래도 거기에서 오히려 힘들기 때문에 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 꿈을 갖다가 그 할 일을 못해서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 영주, 영양, 봉화, 울진 그리고 경북 지역이 오히려 서울 수도권보다 더 많은 꿈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실 분은 기본 농정 먹거리 실전 포럼 이창한 정책팀장님이십니다. 한 2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셔가지고 농업 먹거리가 기본이 되는 나라라는 주제로 차기 정부의 농업 정책의 핵심 과제와 비전을 담은 발제를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그 기본농정 먹거리 실천 포럼의 이창한 정책팀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경북 지역에서 여러분들 뵙고 20대 대통령 선거 이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또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집에 9페이지에서 12페이지 하단 정도 부분까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는 그 자료에 세부적인 정책 과제까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만은 이 정책 과제안은 저희들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초안을 잡은 것이고요. 여러분들과 더 깊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초안을 잡을 때 이행 계획, 그러니까 소요 예산과 그 다음에 재원 마련 방안, 그리고 구체적인 이행 방법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안을 잡았지만 좀 더 우리가 좀 정교하게 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추가적으로 드려야 되고 좀 더 이제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아직 그 진행 중이므로 오늘 자료에는 그렇게 세부 이행 방안의 내용이 생략됐음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계시는데요. 요 몇 년 상당히 힘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복합적인 위기가 있죠. 첫 번째가 이제 이 기후위기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현장에서 이 기후위기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하고 비교해서 농사 짓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또 이 기후위기 때문에 세계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기후위기가 식량 생산을 줄이는 이런 이제 그 부정적인 이런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 식량 생산에 상당히 이제 빨간 등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제 환경적인 문제에서 기후위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적인 문제에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너무나 이 불공정, 불평등이 고착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이 함께 겹쳐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 문제로 보면은 언론에 너무 자주 오르내리죠. 바로 이 농촌 소멸 문제, 농촌 소멸 위기의 문제가 또 우리 앞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경제적 불평등이 계속 고착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인 각각의 문제, 즉 각각의 위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우리 농업, 농촌, 농민 문제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후보께서도 이 대전환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전환을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기후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리고 공정사회 또는 균형 발전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회의 대전환에 맞춰서 우리 과연 농업, 농촌, 농민 문제는 어떤 전환을 맞이해야 될까라고 하는 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농업, 농촌, 농민 문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식량 안보 문제입니다. 그동안 식량 안보라고 하는 얘기는 정부 또는 전문가 또는 우리 농민, 그 다음에 정치하시는 분들 얘기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식량 안보 문제를 농민들이 만족하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잘 추진해 왔는가? 실제로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단언할 수 있잖아요. 우리 농민들이 식량 안보를 위해서 작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여러 이제 다양한 작물들을 안정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안정적으로 생산을 위한 필수가 뭐예요?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작업률을 이행하기 위한 끊임없는 점검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식량 작업률은 계속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 이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실제로 여러분께서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답게 그만한 사회적 대우를 받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라고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이러한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존중을 이 정책 안에 녹아들어가서 존중하는 이런 정책 추진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공익형집불제를 도입해서 나름대로 농민들의 어떤 공익적 활동에 대한 그런 보상의 기회가 주어졌고 나름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농민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보상받고 있고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농민 노동의 가치는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그걸 공급하는 측면에서 공익적 기능은 뭐예요? 식량 안보를 유지하고 지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농민값은 곧 쌀값, 농산물값,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가격이 제대로 보장이 됐느냐? 그 가격 보장을 위해서 자꾸 물가하고 연동해서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기보다는 농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만큼 가격을 보장하는 정책을 폈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쾌적한 환경과 전통 문화가 살아있는 농촌. 그럴듯하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촌은 점점 고령화돼 가고 있고, 또 이 고령화된 이 농촌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1시간 이동해서 물건을 사서 돌아오는데도 1시간이 걸리고, 보통 하루 반나절을 소비를 해야 되는 이러한 현실, 그리고 농촌에 사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복합시설도 부족하고, 또 교육 환경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이 열악한 이 농촌 사회가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쾌적한 환경과 전통 문화가 살아있는 농촌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말로 이렇게 농민들을 위로할 수도 없고 국민들에게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비가 생산을 견인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역 푸드 플랜 정책을 추진하고 각 지역마다 지역 푸드 플랜을 수립하면서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죠. 좋습니다. 저는 그 정책의 긍정성도 크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부터 이제 지역 푸드 플랜 정책을 했으니까 3년밖에 안 됐어요. 더 지나가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각 영역의 주체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고 소비를 조직하고 생산을 조직하면 지역 먹거리 체계가 온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봐서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기 위한
뚜렷한 대책이 뭐냐? 학교하고 공공음식은 이미 지방사무화가 됐어요. 그래서 국가가 손을 안 댑니다. 지자체에서 다 알아서 하래요. 그럼 국가가 지금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업, 농촌, 먹거리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또 과거 역대 정부 농정을 봤을 때 우리 그 농어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정책을 편 역대 정부가 없다라고 많이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의 전환, 이 사회 전환 속에서 우리 농업, 농촌 문제, 먹거리 문제의 전환을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성찰과 비판이 필요하다. 이 성찰과 비판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이 문제 해결의 방식도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는 역대 정부의 농정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제 하나하나 극복해 나갈 것인가가 사실 3월 9일 날 당선될 대통령과 그 다음에 의원님들과 우리 농민들과 시민들이 함께 이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 차원의 성찰을 통해서 농정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농어민을 정책의 수혜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이 정책의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면서 함께 이 농정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흐름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판과 성찰을 통해서 함께 농정을 완성해 나가고 실행을 추진해 나가는 이러한 주체로서 우리가 역할을 하면서 농정의 전환이 하나하나 완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대 대통령 정책 제안 초안을 기조와 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바로 기조는 농업, 농어촌 먹거리가 기본이 되고 농어민이 존중받는 나라, 이게 이제 기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방향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 자료집에 정리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입니다. 그래서 기후재난, 식량위기 시대에 국가의 기본이 되어야 할 공공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방향에 맞게 세부적인 정책이 배치돼야 된다. 그리고 농어민, 당연히 이 농업의 어떤 다원적 기능과 같이 그 다음에 공동체를 이제 유지하고 또 향상시키는 그러한 역할, 또 국토를 지키는 파수꾼, 이러한 역할에 맞게 이 농어민이 존중받고 대우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은 당연히 농어촌에 살고 있는 농어민이 행복하고 또 농어촌에 여러 이제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국민들이 행복한 삶터, 일터, 쉼터로서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먹거리입니다. 먹거리는 우리 농민들이 생산을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농민들이 생산하는 먹거리를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이유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한 먹거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전체 국민의 10% 정도 됩니다. 이건 어떤 연구에 의해서 이제 제시된 건데요. 그만큼 먹거리는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인식했던 그것이 이 먹거리 실태를 조사하면서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행정이 공공이 나서야 되는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줘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 누구나 누려야 될 삶의 기본적 권리, 이것이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5번째는 농정 추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어떤 농정 방향에 맞게 세부 정책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체 예산의 10%, 15%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최소한 3%에서 5%대는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너무 중앙 집권적인 그런 그 농정이 아니고 자치분권형 농정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협치농정을 통해서 현장 농업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는 그러한 농정이 추진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5가지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농정 대전환을 위한 정책 구조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이런 그 방향에 따라서 첫 번째 농업은 바로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농업, 즉 탄소 중립형 농업으로의 전환, 이를 위해서는
환경 생태 농축산업으로 전환 내지는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즉 공익형 직불금을 더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농민단체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가 공익형 직불제 예산으로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농민단체에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최소한 4조 원 이상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정책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익형 직불제 내에 지금 이제 다양한 선택형 직불제를 만들어서 친환경 농업 직불제라든지 뭐 청년 농업 직불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러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 그렇게 정책 제안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량위기 극복 및 평화농정입니다. 당연히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식량 자급률 수준을 설정을 해야 되겠고 이 식량 자급률 수준 설정 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서 부족하다면 어떻게 좀 정책적인 보완을 할 건지 또 잘하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더 늘려 나갈 건지 이러한 이제 이행 점검 체계도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체적으로 일단 주요 품목, 쌀, 보리, 밀, 콩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 자급 목표를 확대하자. 그리고 이러한 자급 달성을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택형 직불제를 만들어서 식량 안보 직불제를 신설을 하고 자급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있어서는 식량 자급률 목표 수준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이것은 이제 지금 시행령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가 만약에 목표치를 이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딱히 뭐라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국회에서 그러한 그 목표 달성 수준에 대해서 점검하고 상임위 보고를 받고 질타는 하지만 그걸 강제낼 수 있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농지제도 개편입니다. 당연히 불법 투기를 근절을 해야 되겠죠. 이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농지 소유 실태를 정확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지 실태 전수조사 특별법 논의도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또 그 후보께서도 이 농지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급 및 유통 가격 정책의 혁신. 그래서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 계약 재배를 확대해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계약 재배를 해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치분권 협치농정 실현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농어민 분야에서는 농어민 소득보장 여기에는 이제 농산물 계약 재배를 통한 소득보장도 있지만 또 직불제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농민 기본소득을 실시하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계층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농민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다원적 그 기능에 대한 활동에 대한 어떤 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 인력 해소 및 청년 여성 등 미래주체 육성입니다. 이 농촌 인력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들 고생을 하셨죠. 그래서 이 농촌 인력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시군 센터 설립 내지는 외국인 농업 노동자의 한국으로의 그 유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농민의 그 사회 경제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이런 것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의 육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부족한 이 청년 농 육성 지원 정책을 좀 더 현실에 맞게 개편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농어촌 분야에서는 이 농어촌 소득 향상을 위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하자. 그리고 지금 기농지원 정책은 있지만 기촌지원 정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 사회에서 다양하게 필요로 하는 사회 서비스, 그 다음에 또 청년들의 그 농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거나 또는 어떤 공공 일자리를 통해서 또는 청년들의 농촌 자원을 활용한 어떤 그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살림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 산림이 탄소 흡수원 중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림 경영을 얼마만큼 잘하고 또 이 플라스틱을 대체한 목재 활용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순환적인 산림 경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어촌 재생에너지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태양광 문제가 농촌의 갈등 요인으로 상당히 시끄러웠죠. 그래서 외부 업자가 자본을 앞세워서 농촌에 들어와서 태양광 시설을 짓고 동네에 많은 이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데요. 그런 외부 업자 주도의 외부 업자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태양광 사업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또는 농촌 주민들의 어떤 이 공동체 조직이 운영하는 그런 태양 시설을 통해서 또는 풍력을 통해서 마을 연금 또는 농어촌 주민 소득형으로 만들자. 여기에서는 이 농지 전용을 아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사면이라든지 건물 옥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라든지 공유 부지라든지 이런 데를 최대한 활용해서 농촌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농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제안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농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디지털 기술 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이 농산어촌이 앞으로 미래산업의 가능성 있는 공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신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 농산물 또는 이 농촌 자원을 활용한 그린바이오를 이제 육성하고 그 다음에 이 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신성장력 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과감하게 하자.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이 농어촌을 혁신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도 구축을 하자. 이런 등등의 세부적인 정책 과제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거리는 말씀드린 대로 먹거리 보장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자인데요. 공공각상을 늘려서 하루 한 끼 정도는 이 국민들이 생산한 안전한 농산물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공공 먹거리를 보장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GMO 안전 표시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하자 이렇게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치분권 농정과 협치농정, 농림축산식품 예산 확대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생략드리고 뒤에 이제 세부 정책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광역별로 이제 정책 제안 토론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경남, 그다음에 전북, 충북 이렇게 4군데를 진행을 했습니다. 4군데에서 나온 이제 현장의 목소리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한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제기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잘 받아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정책 공약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현장의 의견을 많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듬을 건데요. 자, 이렇게 이제 정책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정책이 무기라고 하면 이 무기를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제 실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감히 앞으로 향후 5년의 실패는 평생을 좌우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향후 5년 동안 이 농민 존중과 지속가능한 농업, 살만한 농촌으로 반드시 농업의 대전환을 이루어낼 필요가 있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현재 55입니다. 5년 후에는 이제 환갑입니다. 제 나이와 제 밑에 몇 년 또래가 지금 허리 역할을 하면서 농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 이번에 5년을 실패하면 이제 환갑이에요. 그래서 과연 5년 뒤에 또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농업과 농민과 이 먹거리가 기본이 되는 나라를 위해서 또 열정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정력이 남아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5년 후에는 더 많이 이제 좀 지치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진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기를 떨쳐내고 농정의 대전환,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이루는데 우리 농어민들이 함께 힘을 보태서 한번 해보자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을 고민할 3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제가 그 중앙에 있는 농민 단체가 정책 제안하고 있는 내용도 다 스크린을 해봤습니다. 비슷한 내용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중앙의 농민 단체들이 많이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은 예전같이 역동성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존중을 하되 같은 것에 한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우리 농어민이 전체 국민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5%가 안 되죠. 4.몇 %밖에 안 돼서. 근데 지난 대선 때 보셨죠? 대선 후보자 TV토론 전체 시간을 합쳤을 때 600분인데 농업, 농촌, 농민 문제 얘기를 언급한 시간이 얼마일까요? 30분 될까요? 아닙니다. 단 3초입니다. 그만큼 우리 농어민은 숫자가 작고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작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농민들이 더 단결하고 그 다음에 먹거리나 농촌 의제나 그 다음에 농업 의제를 좀 다른 사람들과 확산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수지만 그런 전략을 통해서 다수화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더 키워내고 당겨내낼 수 있는 그런 부심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존중하고 접어두고 나중에 하나하나 해결하고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역적 노력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이 지역의 흐름이 광역의 흐름이 되고 광역의 흐름이 전국적인 흐름이 되는 데 있어서 여기 계시는 이현택 의원님과 또 여러 의원님들이 앞장을 서실 것이고요. 또 저희들도 의원님이 앞장을 서시는 데 있어서 물심양면으로 돕고 또 저희는 바닥에 현장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 힘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앞으로 3월 9일까지는 분고 대신에 해 나가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약간 노골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농정의 대전환을 이룩할, 실천할 후배에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역대 대통령 선거 후보 중에 농업, 농촌, 먹거리 문제를 많이 얘기한 후보는 딱 한 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소 원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요소 비료 가격이 폭등 전망이 있었죠. 그걸 정부 지원 80%를 만들어낸 후보가 딱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신 의원님들이, 민주당 의원님들이, 농해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실제 실력 발휘를 했고요. 또 쌀 27만 톤 격리 문제도 조만간 연내에 격리 선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그렇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고 또 그걸 실천하고 돌파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후보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지방선거 또는 총선, 대선 때 막 논의해서 정책을 내놔요. 정책 내놓고 이제 끝이에요. 선거 끝나면. 이게 정책이 채택이 잘 됐는지 잘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점검할 수 있는 우리 태세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 무슨 포럼 만들어 놓고 선거 끝나면 이제 개점력 상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기본농정 먹거리 실천 포럼이 대선이 끝나더라도 이게 정책화로 선택이 됐느냐, 그 다음에 이행 방법을 어떻게 짰느냐, 잘 이행을 하고 있느냐, 부족한 게 뭐냐,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건 잘한다, 이렇게 더 했으면 좋겠다,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질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심이 항상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농정 먹거리 실천 포럼을 만든 이상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천 포럼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는 끝까지 노력을 할 거고요. 5년 내내 저희가 지지하는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싸울 땐 싸우고 또 질타할 때는 질타하겠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야 그 동력이 형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기본농정 먹거리 실천 포럼에서 기초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대선 정책과제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현장의 그 염원을 담은 구체적인 의견을 기탄 없이 주시고 그걸 저희들이 다 일일이 받아서 적고 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를 저희들이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해서 많이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